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우하나 사오님,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소띠가 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당구 한 게임. 아내가 매번 지면서 외치냐고 해서 오늘 소띠가 운이 좋다고 하잖아 라고 했더니 아내가 말하는군요. 네 친구들은 소띠 아니니? 이럴 때 있어요. 아, 나만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친구들은 잘 되는데 나만 삼재인가? 친구들도 같은 띠죠? 그래요. 8339님, 경제발전소 박연미 언니 주식 시작하고 1년째인데 오늘이 처음 마이너스입니다. 볼 때마다 행복하게 해주던 수익률이 어디로 다 사라지고 없어졌네요. 그런데 이러다가 또 오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심각한 장이기는 한데 공부하면서 한번 같이 헤쳐나가보죠. 그리고 대면님, 너무 떨어져서 손절하기 늦어버린 것 같아서 그냥 장기 보유하기로 마음먹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언젠가 효자가 되기도 해요. 물론 아니기도 하지만. 앞으로 한번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 속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수익률 어떤지 올라가면 또 소식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일상 속의 작은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정보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나 이 휴대폰 새로 샀어. 그런데 그거 구경하다가 놓쳐서 와장창 액정을 깨뜨렸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보일러가 터졌다.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 이러면 나도 속상하지만 사실 물어줘야 되거든요. 요럴 때에 대체 나의 뒤에서 내 보상할 금액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바로 일상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기존 보험에 몇백 원의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 서민주머니 든든하게 해주시는 서주든 씨,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상배상책임보험 주로 어떤 걸 보장해 줍니까? 네, 일단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기 전에 배상책임보험이 뭐냐. 우리가 어떤 다른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게 되면 당연히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쉬운 말로. 그렇게 물어줘야 됐을 때는 금전적인 돈이 필요할 텐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런 배상 책임에 대한 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이 배상 책임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전에 질문 주신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은 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요. 그럼 종류도 여러 가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당 가셔서 뭐 김밥집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 주문 기다리다 보면 액자 같은 거 하나 걸려있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헬스장에서도 저희는 배상책임보험 가입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영업배상책임보험.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상 한도 보통 이제 한 1억 원 한도로 해놓는데 그 한도 내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면 피해 보상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여기서 김밥 먹고 탈이 났어요. 아이고, 아니면 최근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네. 아니면 헬스장에서 운동기구 다루고 있다가 손이 찧어서 다쳤어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해당 영업장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이 찧었는데 저 이거 뭐 마음까지 다쳐가지고 한 2억 좀 주세요.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네. 사실은 사장님 입장에선 이런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난감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거나 책임 여부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치료비 플러스 위자료 뭐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보험사와 피해자 요 두 분 간에 알아서 합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지불해 줄 거를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지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문가가 착착 이거는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얼마를 물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사실은 배상책임 보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보험이 접수되면 보험사와 뭐 상대방 보험사 간에 혹은 피해자 간에 적절한 보상금을 합의를 하고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보험사가 알아서 다 지급을 해주고 마무리까지 딱 져주는 이런 것들도 다 배상책임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꽤 많네요. 가솔 심쿵님. 네.
네, 저도 이 보험으로 도움받은 적 있어요. 우리 집 앞 계단에 물이 있어서 같은 건물 사는 분이 미끄러 주셨고요. 다쳤는데 병원비 위자료 다 보험으로 해결했습니다. 안 다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보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다행이다 싶은데 물어봐 주신 분도 계시네요. 애들끼리 놀다가 네. 치아를 다쳤어요. 요것도 일상생활에 배상이 되는 항목입니까? 물어보시네요. 일단 주신 질문만으로는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면책 조항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면책 조항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차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배상 책임 보험 가운데 네.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자영업자들 네. 여기 해당이 되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가 뭐 어떤 음식점을 영업한다, 아니면 헬스장을 한다, 그런 자영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보험사에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선택이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보험들도 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영업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20개 업종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면 피해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보험 가입을 안 해놓으면 내가 재산상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 사장님이 재산상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인데, 20개 업종 중에 대표적인 건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중에서도 1층에 있는 음식점 혹은 지하상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아마 근데 이런 거 처음에 영업을 개시를 하실 때 행정관서에서 알려드리니까 누락되실 일은 없는데, 혹시나 중간에 모르시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가입을 해두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층에 있는 음식점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불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가입을 하게끔 돼 있군요. 네. 근데 이거는 화재보험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화재만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재난배상책임보 같은 경우는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 붕괴, 이제 건물이 무너졌다, 아니면 가스가 터졌다,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이제 폭발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가입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과태료가 꽤 비쌉니다. 하루에 한 10,000원에서 60,000원 정도. 만만치 않네요. 누적이 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깜빡하고 며칠 안 나면 과태료 내게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쭉쭉쭉쭉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수 건물 중에는 이제 가입이 면제되는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업주가 가입을 해놔야지, 지난번에 화재보험 잠깐 설명을 드릴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그쵸.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내 돈 내고 가입을 해두시는 게 사실상 마음도 편하고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가입 기간이 조금만 늘어나면 이 보험료보다 비싸겠어요. 이거 꼭 챙겨보셔야겠는데, 네네. 자영업하는 분들 말고도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의 신형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다. 네. 물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래도요. 하지만 아직 테이프도 안 뜯은 신형 휴대폰이면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죠. 달라지죠. 노트북을 떨어뜨렸다. 네. 아니면 애들이 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또봇에 팔을 빼놨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네.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다고요? 예, 그게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앞서 이제 청취자분 중에 두 분이 우리 집 앞에가 물이 있었는데, 물기가 있었는데 넘어져서 다치셨다. 이것도 사실은 내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끼리 싸우다가 치아를 부러뜨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실은 당연히 물어줘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도 되게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인데, 네.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실수로 남의 물건이나 아니면 신체에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보자면 보통 한도는 1억 원이에요. 1억 원 한도 내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별다른 공제 금액 없이 다 보상을 해주고요. 물건을 다치게 했을 때는,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는 자기 부담금이 보통 한 2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네. 20만 원 정도에서 누수나 이런 것들은 50만 원 정도 공제를 하는데, 워낙 이게 자주 발생하고 역선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노트북을 망가뜨리면 다 주는 건 아니고 20만 원은 내가 부담해라. 그런데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은 그거는
병원비는 뭐 100%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요. 교통사고가 아니고서야 친구를 다치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기도 아까 한데. 그 아이들끼리 뭐 해가지고 저희 때는 있었네요. 네네. 옥상에서 그 보자기 쓰고 슈퍼맨처럼 날 수 있나 없나 해봐 하는 형아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저 기억나는 게 갑자기 지금 기억나는데 장독대에서 항상 있어요. 저를 밀었어요. 그렇죠. 다리 부러져서 오는 친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네.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자, 100%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 맞습니다. 누수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지금 3865님도 주택 누수도 보장이 된다는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 물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친구 노트북을 망가뜨렸다. 근데 그 친구가 노트북을 2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제가 그 노트북을 물에 풍덩 빠뜨려가지고 아이고. 완전 망가뜨렸네요. 어쩌다가. 그러면 네. 200만 원 중에 자기 부담금 20을 뺀 180만 원 현금으로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200만 원짜리 노트북이 알고 보니까 15년 전에 산 15년 전에 200만 원 주고 산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지금 200만 원의 가치는 없잖아요. 감가상각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네. 그 가치는 보험사에서 따져가지고 책정을 해서 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친구가 이 판매한 곳에 가가지고 AS를 받아봤더니 수리비가 얼마 나왔다. 네. 그러면 그 수리비 영수증을 기초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네. 노트북 안에 너무너무 귀중한 자료가 있었다. 이러면 네. 어떡해요? 귀중한 자료가 있었거나 나한테 정말 소중한 노트북이고 추억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물적인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그 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중요한 문서라거나 아니면 진짜 업무상에 꼭 필요한 거가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 게 있다라는 게 증빙이 되면 그건 이제 지급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질문 주신 네.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약관을 보면 이거는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타인에게 입힌 손해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 소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데 남들한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쉽게 말해서 밑에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부담금 20만 원만 공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부담금 50만 원 정도로 공제하도록 약관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건 이제 약관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밑에서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뭐 시시비비 다투실 거 없이요. 괜히 얼굴 붉히지 마시고 네. 그거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만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영수증 같은 거 일단 떼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랫집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위에 도배지가 벗겨질 수도 있는 거고 하필이면 물이 떨어진 곳에 뭐 중요한 가구라든가 물건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이제 수리를 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 오시면 그걸 근거로 보험사에다가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그러면 그쪽 보험사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을 해줄 텐데 만약에 그 금액을 피해자한테 직접 지급해야 된다면은 피해자와 얘기를 해서 거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먼저 그걸 줬다 금액을 줬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한테 지급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봤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없습니다. 거네요. 예, 그거는 내가 다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요. 이번에는 불이 났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화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불이 번져가지고 뭐 연기로 인해 가지고 윗집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이 화재보험이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타인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만큼은 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다만 이제 여기서 핵심 단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데요. 네. 깜빡 잊고 놓칠 뻔했네요. 아까 자녀끼리 이렇게 하다가 치아가 부러졌어요. 네네. 혹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보상이 되나요라고 하는데 이게 일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일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녀들끼리 싸운 장소가 싸웠다보다 서로 이제 네. 놀았는데 놀던 장소가 어디냐 봤더니 학교다. 아니면 어떤 체육관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 영업장 혹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이 일단 첫 번째로 누구한테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체육관에서 우리가 태권도 겨루기를 하다가 상대방 코뼈를 부러뜨린 사례가 실제로 있는데 네. 이걸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청구를 했더니 이거 취미 활동이긴 하지만
그건 해당 체육관의 영업배상 책임이 먼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급이 거절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학원에서 누가 네. 발을 걸어서 아이가 넘어져서 이가 빠졌다. 네. 그러면 이건 1차적으로 학원이 가입하고 있는 그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학원이 보험회사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발을 걸어서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고의는 또 안 됩니다. 아, 발을 일부러 건 건 아니고 마침 발을 쭉 뻗었는데 이 친구가 지나갔다.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내가 돼야 되는군요. 둔 가방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 아하. 실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고의로 아이들끼리 고의는 안 됩니다. 네, 싸우거나 이런 것들은 네.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역시 사이좋게 지내야 어른이건 아이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네. 착하게 살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런 분들도 요즘 분쟁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어떤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내 강아지 혹은 고양이가 타인을 물었다. 아, 그런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마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목줄을 채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소파를 긁어놨다. 아이고. 아니면 산책을 시키는데 타인을 물었다든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이 강아지가 저지른 책임은 강아지가 법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뭐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신체적인 피해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아지나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뭐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런 부분은 자동차가 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가 그런 경우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날씨 좋아서 자전거 타는 분들 정말 많던데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네. 자, 그런데 세상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어요. 그렇죠. 가입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들었지만 이건 보장 안 해드립니다.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는 당연히 안 되고요. 예전에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유명해졌던 계기가 TV 광고에서 뭐가 나왔냐면 친구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는 그 장면. 커피잔이 이렇게 슬로우 모션 되면서 커피가 쏟아지는 장면이 연출되고 그래도 나는 걱정 없이 보험으로 청구를 했다. 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오래된 커피인데 친구야 실수로 한번 쏟아주겠니? 그겁니다. 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을 다 하기 때문에 네. 전액 다 보상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일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친구의 휴대폰을 망가뜨렸는데 그게 우리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어허. 업무 시간 중에 네. 라고 한다면 이건 일상생활 중이 아니라 업무 시간 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박연미 기자님의 휴대폰을 잠깐만 볼게요라고 했는데 떨어뜨려서 망가뜨렸다. 아이쿠. 이거는 일상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일하는 중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상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일하면서 망가뜨렸다 그러지 말고 저녁에 커피 한잔 하면서 망가뜨렸다고 서로 입을 좀 맞추자. 네. 이런 건 보험 사기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냥 네. 살짝 거짓말 한 건데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자면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 이건 일반 사기보다 더 크게 처벌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훨씬 더 큽니다. 보험 사기는 이제 피해가 네. 1대1의 피해가 아니라 보험 가입자 다수한테 미쳐지는 피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조금 거짓말인데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을 해두시고 절대로 이런 거 거짓말해서 허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 꾸며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혹시 제 전화기를 소장님이 깨뜨린다고 해도 우리 사이에 저는 그냥 쿨하게 용서해 드릴게요. 네. 휴대폰이 좀 오래돼 보이네요. 자, 보장 예외 조항이 있지만 네. 하나쯤 가입해두면 그래도 든든하겠다 싶은데 네. 이거는 어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어떤 보험에 가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 특약 하나만 판매하는 보험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된 보험 중에 손해보험사가 있으면 그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혹시 여기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도 종류가 좀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있고 가족 일상생활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만의 배상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은 나만 혹은 내 자녀가 있다면 만 13세 미만의 자녀 네.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는 가족들은 다 보상을 해준다. 네. 그리고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자녀만 해준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정하게 본인들의 가족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기존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 네. 뭔가 돼 있는데 여기에 얹어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해보험, 손해보험사 쪽에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신 분들, 종합보험이 뭐냐면 뭐 상해도 해주고, 암도 해주고, 실손도 들어가 있고, 뭐 패키지로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네. 보험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보험들 가입해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중간에 내가 껴넣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 이런 보험들은 다양해요. 뭐 태아보험, 어린보험 이렇게 다양하고요. 만약에 그런데 그 보험이 고객님 가입하셨던 시점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보험이 바뀌어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손해보험에는 특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보험이라든가 그런 네. 손해보험 가입하신 것 중에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혹시나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되겠죠. 뭐 상황마다 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게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보험료는 한 달에 500에서 한 800원 정도. 오호. 500원에서 800원 정도 하는데 네. 500만 원 아닙니다. 500원에서 800원 정도면 이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험료는 갱신됩니다. 한 3년마다 한 번씩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이건 나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체적인 손해율을 따져가지고 내가 무슨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좋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가족을 해주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넓겠죠. 네. 그럼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대표로 가입할래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부모님이 가입을 했는데 자녀가 이제 곧 출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계획이 있다 혹은 따로 살 계획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아니라 각각 가입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면 웬만한 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 되고 네. 중복 가입해도 양쪽에서 돈을 다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때요? 중복 가입이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나도 중복 가입 2개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나나 뭐 내 배우자가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 중복 가입을 하면 안 좋냐? 반드시 안 좋지만은 또 안 와요. 만약에 A 보험사, B 보험사 제가 2개를 가입했어요. 네. 2개를 가입했다고 한다면 자기 부담금이 각각 20만 원씩 있는데 네. 그게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가입을 했으면 80만 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2개를 가입하면 각각 8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계산은 일단 됩니다. 그런데 합치면 160만 원이죠. 그쵸.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는데 160만 원 주진 않고 60 떼고 나머지를 주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금액은 결국은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될 돈은 자기 부담금이 사라지네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그러게 됐을 때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해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해를 막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피해액이 한 25만 원 정도 나왔다. 네. 그러면 각각 보험사에서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5만 원, 5만 원씩만 주니까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 그렇게 조금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중복 가입하면 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안 좋지만은 않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 꼼꼼하게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